두 번째는 이제 수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담낭암에 대해서 지금 그 표준 치료로 하나 지금 미국 그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젬자르라는 상표인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라는 이 그 플라티나 이 백금계 이 표적요법제 요 병용요법이 유일하게 지금 담낭암의 소위 항암 치료로 이 승인을 받은 치료법이,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보통 화학요법을 치료를 받으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초기에는 분명히 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약에 대해서 몸에 내성이 생겨가 이 약을 받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많은 이런 그 병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들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요게 어느 정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의사는 더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서 그냥 뭐 맛있는 거나 드시고 이제 이런 그 통보를 받게 되거든요. 그만큼 치료법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요 치료법은 또 어떻게 받느냐 하면 보통 주 1회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걸쳐서 이 링거 같은 이런 주사로 여기에 이제 맞고요. 2주를 하고 나면 한 주를 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사이클이 3주가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맞고 한 주일 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뭐 유일하게 있는데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의 그 부작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그 항암제는 다 거의 독극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면 구역질, 그 다음에 전신 권태감, 식욕 부진, 골수 억제. 골수 억제라는 건 뭐냐면 이 골수 속에서 우리가 이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이런 걸 생산할 때 백혈구, 특히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인데요. 이런 것이 안 만들어지니까 몸의 면역력이 아주 떨어진다는 겁니다. 골수 억제란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또 그 시스플라틴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신장의 기능 장애, 신장, 우리 이 소변을 걸러내는 그 신장 기능 장애라든지 난청, 잘 안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손발끝이 마비나 저림이 오는 그 말초신경 장애,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어떤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암의 진행을 억제로 하는 이런 보조적인 치료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불가하고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 요 암의 진행만이라도 좀 억제를 하자, 더 커지지 않게, 이런 경우에 보통 이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떤 표준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방사선 치료에 또 목적이 있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이게 막 닿거나 이러면서 신경이 건드려져서 굉장히 아파 통증이 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암이라든지 이런 부위가 커져서 생기는, 다른 장기를 압박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이 방사선을 치료를 하면 이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완화의 어떤 치료법으로 또 이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또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좀 전신 권태감이라든지 또 식욕 부진 이런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방사선 치료를 멈추면 이 증세가 가라앉기 때문에 너무 요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딱 국한된 부위에 이 한두 번의 고설량을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 쬐고 나면 그 뭐 궤양이 좀 생긴다든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도 이거는 우리가 이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화 치료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통증이 심해지면 이 우리 그 환자로서 하루하루 뭐 한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니까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큰 고통 없이 이 견뎌야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그런 환자는 주로 이제 말기에 가까워지면 어차피 생기는 어떤 이런 통증들을 치료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름하여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치료, 뭐 QOL을 중시하는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통증 완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상당한 양의 이 진통제를 넣어서 그냥 진통 효과를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하는 치료를 그 완화 치료라고 하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 이제 그 추천할 만한 것은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하면 표준 치료법이 되지만 아직 표준 치료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제약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동물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나 뭐 효과가 보이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제3상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상 임상시험은 물론 위험도도 따르지만 여기는 어떤 행운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치료법을 한번 했는데 의외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전혀 치유가 불가능했다고 생각되던 어떤 이 병에서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거의 말해서 이제 기적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 수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참가 권유를 받으면 물론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해야 되겠지만은 가족들과 뭐 이렇게 또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여기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이때까지 치료법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뭐 기적과 같은 이런 그 치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반드시 이런 그 임상시험 정보가 있으면 한번 그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